자, 등차 수열을 할 건데,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보면, 등차 수열의 정의는 계속해서 더해가는 수열이야. 더해가는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또는 이웃하는 항 간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수, 더해가는 일정한 수하고 항간의 차,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지. 공차. 그래서 요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특정한 수 d,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다 이런 뜻이야. 또 이웃항은 항간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란 말은 n 플러스 1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특정한 수 d, 공차가 된다 그런 거지. 이게 정의야. 그러면 우리 얘의 일반항은, 자, 일반항은 n번째 항을 말하지. n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은, 자, 1항부터 해볼게.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d를 더해서 되는 거. 또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되는 수. 네 번째 항은 또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되는 거. 쭉쭉쭉 해서 n번째도 역시 그 앞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렇게 되는 수열이야. 그래서 A2는 A1에다가 D를 더한 거네. A3는 또 여기다 또 D를 더했으니까 A1에다 2D를 더한 거지. 네 번째 A4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또 더한 거니까 3D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 n번째 항은 A1에다가, 자, 네 번째 항은 3D, 세 번째 항은 2D, 두 번째 항은 1D를 더한 거니까 n번째 항은 n-1D를 더한 거지. 그래서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더한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지.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얘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니까 n번째 항에다는 우리 n-1D를 더해서 되는 거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9D를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이게 우리 일반항, 첫 번째 일반항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항을 볼 때 항상 첫 번째 항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n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냐? n 빼기 md를 더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A10은 A5에다가, 자, A5에다가 봐봐. 1D, 여기 A5에다 1D를 더하면 6D, 6번째 항이 되고, 또 더하면 2D를 더하면 7번째, 3D를 더하면 8번째, 4D를 더하면 9번째, 5D를 더하면 10번째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요 5가 뭐냐면 10에서 5를 뺀 거지. 10에서 5를 빼니까 그게 공차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요걸 또 다시 써보면 an 빼기 am은 n-md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을 때 n은 m보다 컸을 때를 얘기하겠지. 다시 이게 무슨 말이야? A10에서 A5를 빼면 OD가 된다 이런 뜻이야.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그 규칙이 공차이기 때문에 공차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 다시 AN에서 AM을 빼면 N-MD가 된다. 아주 나중에 자주 써먹을 얘기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AN을 유도해 볼 건데, 우리 축차 대입이란 걸 통해서 그걸 유도해 볼 거야. 축차 대입이란 게 뭐냐면 n에다가 1부터 계속 넣어봐서 그거를 가지고 an을 이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라는 걸 썼었지. 이게 등차 수열의 규칙이잖아. 앞항에서 그 다음 어떤 항에서 그 앞항을 빼면 공차가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 n에다 1부터 넣어볼게. 그러면 a-a1은 d, a3-a2도 d, a4-a3도 d.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넣어보는 걸 축차 대입이라 그래. an-an-1은 이것도 역시 d인데 얘를 다 더해볼 거야. 다 더하면 이렇게는 없어지네. 전부 다 이렇게 없어지고, 요 앞에 거에 싹 없어지면 여기 an만 남고 뒤에 마이너스 an 남지. d가 다 해서 몇 개겠어? 여기 1부터 n-1까지 갔으니까 n-1개네. 그치? 그래서 n-1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n은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일반항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축차 대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축차 대입은 수열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 무슨 얘기냐면 하나 나열해서 그 규칙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 나열해서 다 더해봤더니 요런 식이 나오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야. 또 얘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대. P는 상수고, 그러면 얘는 차이가 두 항이 나는 것들의 규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1, 2, 3, 5, 8, 7, 11, 9 뭐 이렇게 나간대. 그렇게 되면 1, 3, 5, 7, 9 이렇게 홀수번째 항들은 홀수번째 항들이 잘못 썼다. 다시 이거 잘못했어. 다시 해볼게. 자, 1, 2, 4, 5, 7, 8, 10, 11,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이거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은 전부 다 3씩 이렇게 가고 있잖아. 더하기 3씩. 근데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도 역시 3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홀수번째 항과 짝수번째 항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요즘 가끔 기출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등차수열에 그거 한 항들 간의 관계만 너무 익숙하다 보면 두 항 간의 관계, 두 칸씩 떨어진 항의 규칙을 나타내는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 이것도 좀 봐보자. 얘는 짝수항하고 짝수번째 항 또는 홀수번째 항의 관계를 나타낸 거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그 일반항을 전개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전개해서
다섯 번째 일반항이 아까 an 플러스 1은 a1 플러스 뭐야 이거 잘못 썼네. an은 a1 플러스 n-1d 이랬잖아. 얘를 전개해 볼 거야. 전개라 함은 변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걸 말해. 우리 여기서 변수는 n이란 말이야. n이 1항, 2항, 3항, 1, 2, 3, 4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an은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네. 얘를 정리했더니 그래서 얘 특징을 좀 살펴볼게. 첫 번째는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야.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얘는 직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 fx는 2x 플러스 3 이런 거나 an은 2n 플러스 3 이런 거나 비슷한 걸로 생겼지. 이 함수가 이 x가 자연수로 정의되면 이런 거잖아. 근데 얘를 그래프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지. 그래서 직선의 함수 값이 곧 수열의 값이 되는 그런 형태야. 그래서 직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근데 얘 둘의 차. 자, 이렇게 생긴 두 직선이 있는데 이거 둘의 차가 자, 뭐 간격이 좀 다르다마는 자 여기가 1, 2, 3, 4 되면 여기가 fx고 얘가 gx래. 그러면 fx에 f에다 1을 넣으면 요 빨간 선의 길이, f에다 2 넣으면 요 빨간 선의 길이, 3을 넣으면 또 빨간 선의 길이, 각각 길이가 그 함수 값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gx도 마찬가지. gx도 1일 때 이만큼 요 녹색 선의 길이만큼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fx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fx의 함수값들도 gx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의 차도 역시 또는 합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겠다 그런 뜻이야. n에 관한 1차식은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고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1차식하고 1차식 더하면 1차식이잖아. 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빼거나 더해도 역시 등차 수열이야. 또한 이걸 봤으니까 또한 등차 수열의 집합하고 등차 수열의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이것들의 집합의 원소들도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은 공차가 두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자,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고 2, 5, 8, 11, 14, 17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 9, 11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수열을 너를 AN이라고 너를 BN이라고 하면 AN은 첫 번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수열이잖아. B에는 첫 번째 항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지. 근데 얘네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야. 교집합 부분을 봐보자고. 5, 11, 나중에 17도 있겠지. 17도. 여기는 다 홀수니까 17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5, 11, 17 이렇게 되네. 그런데 얘네들의 차이가 6 차이 나고 이렇게도 6 차이 나고 그렇지. 첫 번째 거는 두 칸씩 띈 거고 얘는 세 칸씩 띈 거잖아. 두 칸과 세 칸을 띄면 여섯 칸 같은 수에서 시작해서 여섯 칸씩 뛸 때마다 같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등차 수열의 교집합 부분, 그거는 그 공차의 최소 두 수열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다시 공차가 돼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전개에서 두 번째 특징을 보면 n의 개수가 공차가 돼. 봐봐, a는 요 n 개수 d가 n 개수가 d가 되는 거잖아. n 개수가 공차가 돼. 세 번째는 개수의 총합이 A1이 된다. 첫 번째 항이 돼. 물론 항상 이 첫 번째 항만 가지고 볼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 요 세 개를 통해서 우리 AN을 빨리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AN을 맨날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규칙을 찾기보다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하는 열림만 하게 되거든. 그거는 수열의 목적이 아니야. 수열은 항상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고, 그 규칙을 빨리 봤으면 식도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져 있는 식을 가지고 규칙도 빨리 봐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규칙을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래. 그러면 얘는 AN은, 자,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할 건데, n의 개수가 공차라며 4n 이렇게 나가고, 개수의 총합이 3이 돼야 돼. 뒤에 상수항이 뭐가 있어? 101이 오면 되지. 개수의 총합이 4 101이어서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또는 만약에 AN이 7n-23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공차는 7이고 n 개수가 공차를 했지. 공차가 7이고 첫 번째 항은 개수의 총합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겠네. 그렇지? n 개수는 공차야. 그리고 개수의 총합이 첫 번째 항이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안 나오고 뭐 다섯 번째 항이 나왔대. 다섯 번째 항이 1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이야. 뒤에 상수항은 이번에는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 15니까 5를 집어넣으면 15가 돼야 되네. 그래? 5를 집어넣으면 15지.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되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A 3이 7이고 D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2n 하고 3항이 7이 나대. 여기다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6이잖아. 7이 되려면 플러스 13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첫 번째 항 또는 어떤 항 하나와 공차를 알게 되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일반항을 알면 공차하고 어떤 항의 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일반항을 빨리 판단해야 돼. 다시 우리 일반항은 AN은 A1 플러스 N-1D가 되는데, A1 플러스 N-1D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두 항 간의 차들도 빨리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축차 대입을 통해서 AN을 다시 유도할 수도 있는 이 과정도 좀 기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꼭 한 항들 간의 차뿐만 아니라 여러 항 간의 차를 나타내는 것도 요즘 종종 나오니까 그 의미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일반항을 전개하면 등차 수열의 규칙을 훨씬 더 촘촘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고 우리 등차 수열을 볼 수 있도록 하자.